피할 수는 없지만 아낄 수는 있습니다. 직장인도 사업자도 꼭 알아둬야 하는 절세 전략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이상화의 세무 클리닉. 이분을 모르고 절세를 논하지 말라. 안녕하세요. 절세미남 이상화 세무사님 네,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네. 부모의 재력을 이용해서 어린 나이에 재산을 축적한 446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를 했다. 근데 조사 대상 최연소자가 2살짜리 건물주더라고요. 아하. 이런 경우에는 뭐 편법 증여나 증여세 신고 누락 이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 세무조사 어떻게 진행돼요? 세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내용은 제가 이제 알 길은 없는데요. 네. 네. 일단은 아, 나 너무 딥하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제가 내부자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상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법들이 많이 발전을 했고요. 그 자금이 흘러가는, 요즘의 추세는 자금이 흘러가는 것들에 대해서 다 조사가 다 됩니다. 그래서 이 2살짜리 이 아이가 뭐 사실적으로 이 건물을 취득을 할 수는 있어요. 부모한테 증여를 받아서 그 돈으로 취득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흐름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죠. 2살 아이가 경제활동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네네. 그럼 증여세만 잘 냈다면 또 이 부분도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죠. 최근에 아이돌 어떤 분인지 제가 이름은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이돌 분이 엄청 깔끔하게 하더라고요. 자기 형한테 건물을 사주고 싶으니까 현금을 형한테 아예 세금 다 내고 증여해주고 그 현금을 바로 들고 그 형님이 가서 건물을 사셨겠죠. 그런 이야.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법으로 증여를 하거나 탈세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지. 맞습니다. 예. 이 증여세만 다 잘 내면 문제 하도 없죠. 문제가 없다. 네. 2살이 건물주가 돼도 문제가 상관없죠. 없다라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세무상식 쌓아볼까요? 네, 오늘은 현금 영수증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현금 영수증이요? 네, 막연한데요? 그렇죠. 막연하다라고 생각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는 부분에 해당을 하는 부분이 있죠. 네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를 많이 접해봅니다. 이제 뭐 마사지를 받으러 간다라든지 어디를 가면은 현금을 요구를 하세요. 저는 카드를 써야 되는데. 아, 이게 암암리에 네. 아직도 좀 현금 결제하시면 좀 절감해드려요. 조금 덜 네네네. 받을게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러죠. 제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느냐. 나 절세미남 이상화야. 그러면 그 뉘앙스에 뭔가 분위기를 감지하셨는지 네. 이렇게 카드를 받아주시든지 현금 영수증을 받아주시든지 이렇게 하시죠. 개인 사업을 하시든 개인 사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든 사업을 할 때는 네. 이 현금 영수증 발행 여부에 대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되죠. 맞습니다. 일단은 그 사업자분들 위주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 되는 사업자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되는 사업자분들도 있습니다. 전 100% 의무인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세무사를 딸 때만 하더라도 네.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 다 외우고 있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많아졌죠. 네. 그래서 외울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더 많아졌다라는 게 네. 어떤 쪽이 많아진 거예요?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야 되는 곳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네네. 신고를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발행해야 되는 곳이 많아지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 사업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사실 조금씩 덜 내는 케이스도 많았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국세청에서 학습을 하는 거죠. 소비자들한테 현금을 강요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어떤 업종들은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의무 발급 업종이 아니죠. 몰랐어요. 100%인 줄 알았어요, 저는. 네네. 그래서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동으로 소비자들이 알아서 카드를 잘 긁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케이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미용 관련한 데들 미용하시는 분들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네. 대체적으로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좀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업종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들어왔죠. 그런 것들이 몇 개 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어요? 조금 알기 쉽게 좀 예를 들어드리게 되면은 일단은 자격사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든 세무사든 뭐 변리사든 뭐 이렇게 자격으로 먹고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런 거는 좀 지켜라. 이렇게 해서 현금 의무적으로 영수증 의무 발행해라. 발행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병의원들. 병원도 뭐 성형외과를 좀 타격으로 좀 타겟으로 했겠죠. 피부과, 네. 성형외과 이런 분들이 예전만 하더라도 현금을 유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못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일 나거든요. 저도 한 뭐 3만 원 정도 네. DC 해준다고 네. 그냥 계좌이체로 해주면 안 되겠냐 네. 이런 요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맞습니다.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금 영수증이 오늘 주제를 삼으면서 어떤 부분까지 보셔야 되는 부분이냐면은 네. 어찌됐던 현금을 현장에서 주지 않는 이상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계좌이체로 보내게 되면은 그 계좌를 상대방이 알고 있잖아요. 네. 신고할 수가 있죠. 포상금이 나오죠. 그런 제도가 또 있어요? 포상금을 줘요? 네. 그래서 그 포상금 자체가 클 수도 있고 안 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세무조사로 이제 바뀌게 되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포상금이 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또 어떤 업종들이 의무 발행 업종인가요? 왠지 학원 이런 데도 맞습니다. 학원도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여기는 좀 현금을 많이 받고 있네라는 느낌 드는 곳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인테리어도 그렇게 되는 거고요. 유흥주점은 어때요? 거기도 그렇습니다. 어머, 내가 지금 백발백중. 그러면은 네. 미용업이나 이런 네. 쪽은 아까 말씀을 해주셨고, 네네. 제가 시장을 가거나 도소매업 이런 데를 가면은 네. 현찰 거래가 참 많이 일어나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데는 어때요? 최근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락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입법이 되면서 소매업에 대해서는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중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자상거래, 오픈마켓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 소비자하고 거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무 발행해라 이렇게 바뀐 부분이고 도매업까진 괜찮나요? 도매업은 그러면? 자정작용이 되는 거예요. 사업자들하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아. 세무사가 사업자한테 자꾸 알려주는 거죠. 너 이거 안 받으면 나중에 손해보니까 무조건 받아야 돼. 그러니 그렇죠. 알아서 개몽이 되죠.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세무 신고를 해야 네. 누군가는 또 절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맞습니다. 부분은 자정작용이라고 보는 거군요. 네네. 금액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뭐 10,000원, 9,000원, 뭐 5,000원 이렇게까지도 타이트하게 줘버리면은 너무 힘들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때 해당할 때만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하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악용을 하시죠. 자, 그래? 그러면 99,900원을 내가 결제를 시키고 또 연달아서 한 10분 있다가 3만 원 결제시키고 7만 원 결제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사람들 참 잔머리 잘 굴리네요. 잡힐까요? 안 잡힐까요? 안 잡히지 않을까요? 잡힙니다. 잡혀요? 네, 잡히는데 실시간으로 잡히지는 않겠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운빨을 기대를 해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현금 영수증을 네, 만약에 발급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 나 이거 조금 누락시켜봐야겠다라는 마음인지 어쩐지 네. 제재가 있나요? 어떤 제재들이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유명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진짜 오늘만 산다 거의 이런 분위기에 해당을 하는 건데요. 네. 안 걸리면 세금도 안 내고 얼마나 해피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이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의 과태료가 50%였어요. 발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근데 그 아까 전에 통장 알려달라고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 통장을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한 10년 동안 똑같은 통장을 쓰고 계신 거예요. 네. 과세권이 무신고는 7년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네. 예전에. 네. 그러면 7년 동안 통장 내역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50%를 과태료로 물게 되는데요.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1억씩 누락했으면은 한 7년이면 7억. 7억에 50%면 3억 5천을 과태료로 내고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그럼 이거는 쌀벌하죠.
살벌하네요. 네네. 만약에 현금 영수증을 끊을 때 발행을 네. 할 때 부가세 포함된 가격을 현금 영수증으로 발행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부가세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발행을 하면 포함된 되나요? 금액으로 하셔야 되는 거죠. 포함된 금액으로 네. 발행을 하면 되는 거군요.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하려면 소비자의 핸드폰 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 이게 네. 있어야 발행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만약에 소비자가 물어보거든요. 저도 영업을 네. 해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요? 하면 아니요 됐어요 하시는 분들이 꼭 계셔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하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생길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법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 이내에 국세청이 발급하는 번호가 있어요. 네. 1234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가 010-000-1234. 이게 실제 있는 번호예요? 네, 국세청 번호죠. 이쪽으로 발행해라. 010-1234. 네네. 그러면은 대상이 없는데 어떻게 발급을 해요? 국세청이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소비자가 여기에 결제를 하는 순간 국세청에 그 금액이 똑같이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자가 나중에 신고할 때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를 하겠죠. 그러면 세무사가 저희가 항상 물어봅니다. 현금은 얼마 받으셨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살면서 현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사업자분들은. 왜냐면은 그 부분은 국가가 몰랐으면 하는 네. 부분들도 또 염원이 담겨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까지 속이려고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납세자분들의 편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다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도와드릴 건 도와드리는 거고 그러면 안 된다. 정당하게 이렇게 얘기도 내야 드릴 될 것이고. 부분들은 내야 되는 것이고. 네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 귀 쫑긋하고 듣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스 EBS FM 이희경의 5천만의 생활경제 매주 화요일은 절세미남 이상화 세무사님과 세무클리닉 함께 이어나가고 있죠. 노래 듣기 전에 내어드린 OX 퀴즈 많이들 맞히셨나요? 모든 사업자는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였는데요. 세무사님 정답은요? X입니다. 저도 O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새롭게 알았어요. 정답은 X. 더 덧붙여 주신다면? 매년 추가되고 있는 추세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고요. 네. 균형적으로 이제 납세에 대해서 투명화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일반 소비자하고 많이 거래하는 업종에 해당하면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구체적인 내가 거기에 포함되는지는 세무사분들하고 상담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금 영수증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보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 네. 필요한 것들이 혹시 있는지 여쭤보고 네. 싶어요. 일단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를 하시면 일단 되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은 신용카드 난 단말기를 두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는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전화를 활용해서 가입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검색창을 활용해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내가 어떤 그 창업이든 네. 가게를 열려고 하면은 알아서 어떻게 알았는지 다 전화가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아유, 사장님, 저희 어디 카드사입니다. 요거 이거 저희 연결하시죠 하면서 단말기는 저희가 또 무료로 맞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알아도 보시고 알아서 연락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네.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이긴 하겠지만 사실 이게 100% 지켜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세금 때문에 다 해당하는 부분인 건데요. 네. 누락하고자 하는 요인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그 부분의 금액에 대해서 한 30% 이상 또 내시게 되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10만 원을 결제를 받았는데 3만 원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30%만큼은 내가 싸게 해줄 테니까 아니면 20%, 10% 그래서 이렇게, 가격 할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는 부분인 거죠. 근데 최근에 문제가 되어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네. 통장 때문에 거의 그래요. 통장이요? 왜요? 네. 그래서
현금으로 받았다가 금고에 잘 넣어 놓으시고 마늘밭에 잘 묻어 놓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이 부분을 내 대부분 다 통장에 예금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그 정말 돈이 나왔니?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직장인들만 유리지갑이 아니라 네. 자영업자분들도 유리지갑 속에 살고 있는 거나 사실 진배 없어요. 이게 네. 뭐 최근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코드숨을 치시는 사장님들이 많았어요. 나 10년 사업했는데 안 걸렸어 한 번도. 그런 분들. 네, 이 세무사 초짜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신 아예 분들이 알아서 있는데 좀 절세 해달라고 내가 맡겼더니 네. 자꾸 법대로 하라 그래. 네, 뭐또 맞습니다. 이런 분들 계시다는 거죠. 네네네. 근데 최근에 한 2019년 이후부터 보면은 금융거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빠르게 캐치가 되고 있는 부분에 해당을 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한 1년, 2년 안에는 굉장히 투명해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점점 더 이렇게 촘촘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세금의 망은 네. 예, 어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 같네요. 이 시간 함께 하면서 네. 늘 느끼는데요. 그런데 현금 영수증이 또 이런 식으로 누락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게 있다 보니 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지금 오늘 벌어서 오늘 먹고 사는데 이것까지 다 일일이 신고하라 그러면은 맨날 세금 내라고만 하고 혜택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혹시 이 현금 영수증 발행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나요? 있습니다. 그 당근과 채찍을 같이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아까 채찍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어요. 세무조사 리스크라든지 가산세가 현재 법으로는 20%입니다. 발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채찍을 가하고 있고 당근 정책으로는 어떻게 되는 부분이냐면은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을 넘지 않는 사업자 분들에게는 그 부가세 신고할 때에 공제를 해줍니다. 그 현금영수증 발행한 금액에 대해서 1.3%만큼을 돈으로 돌려줍니다. 부가세만큼을 오. 안 내게 해주는 거죠. 와, 이게 언제부터라고요? 지금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하고 있고 예전부터도 네. 계속 쭉 이렇게 해왔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이유가 많이 누락을 하셨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겠죠. 저는 이 부분을 신고를 하는데도 또 네.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몰랐네요. 네, 받고 있을 겁니다. 난 내 돈 나간다고만 생각을 했지 또 이런 혜택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엔 부가세 특집도 할 텐데 네네네. 많은 분들이 부가세를 낼 때는 항상 내는 금액에서 공제를 하고 내다 보니까 항상 낸다라고만 생각하지만 그 안에 공제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일에는 또 음과 양이 있듯이 네. 예, 또 혜택도 잘 알아보시기를 바라.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의 1.3%만큼 공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일반 업종이 그렇게 되는 부분인 거고 간이 사업자들 중에서 음식점을 하시던지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블 찬스 2.6%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이 되죠. 꽤 큰 금액이 될 수 있겠어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억이다라고 쳤었을 때에 130만 원. 그리고 뭐 간이 사업자 같은 경우는 260만 원씩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죠. 매출 대비해서. 네. 그래서 상당히 큰 금액에 해당을 하고요. 1년 동안 근데 한도가 있어요. 계속 해줄 수는 없고 1,000만 원까지. 1,000만 원까지. 네, 1,000만 원까지 되는 부분인데 애석하게도 2022년부터 그 내용이 줄어듭니다.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1.3%였던 게 뒷자리 없애고 1%, 2.6%였던 게 뒷자리 없애고 2%. 줄어드네요, 정말. 그리고 한도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죠. 근데 왜 줄어들까요, 이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잘하고 신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국세청이 우리나라의 국세청이 어느 정도로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 부분이냐면은 네. 이렇게 세법이 계속 개정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학습적으로 알아요. 이게 이렇게 개정이 되면은 이거는 잘 지켜지고 있는 부분인 거고. 나중에 연말정산에서도 말씀을 드릴 부분이긴 한데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공제가 되지 않습니까? 공제가. 네네네. 그래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신용카드를 열심히 쓰게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애석한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거기에 대한 공제가 상당히 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너무 잘 쓰다 보니까 공제액을 많이 줄여놨어요. 왜 잘 지키면 줄이는 거죠? 더 혜택을 늘려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방송을 잘 들으신 분들은 현재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는 게 더 현명하겠죠. 아, 그럼 어디선가는 또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있을 것 있습니다.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맞습니다. 매주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오늘 현금 영수증 관련해서 이것저것 좀 알아봤어요. 여러분들 귀 쫑긋하시고 해당하는 것들 잘 숙지하셔서 가산세 납부하는 일 발생하지 않도록 잘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여러분들의 세무에 관한 이야기, 궁금증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홈페이지 세무클리닉 게시판에 상담 신청하실 수 있고요. 방송 중에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 샵 1045번 무료인 반디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상화 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절세미남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